네, 매주 목요일 수원시를 새롭게 하고 있는 수원특례시 의회 의장 활동의 구심점인 의장단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은 김기정 의장님 직접 모시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의장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12대 수원특례시 의회 의장이라는 중책을 맡으신 지 벌써 반년이 지났는데요. 지난 반년 소회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우선 2023년 개묘년 새해를 맞아서 우리 수원 특례시 시민들이 늘 의회를 사랑해 주시고 지지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지난 7월 12대 의회가 출범을 했습니다. 특례시 원년이라 여러 가지 것들이 이제 많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반년 동안 잘 준비해야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벌써 이제 작년이 됐습니다. 2023년 개묘년이 밝았기 때문에 성과 또 의정 활동 중 기억에 남는 것들이 좀 궁금합니다. 하실 말씀이 좀 많으실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우선 특례시 원년이라 여러 가지로 이제 많은 것들을 준비하고 시작을 했는데 첫째로 이제 저희가 수원에 처음으로 청문회 제도를 이제 도입을 했습니다. 공공기관 이사장 대표를 이제 청문회를 하게 됐는데 이제까지는 우리 수원시장이 임명하고 싶은 분들이 임명을 하는 데 있어서 검증 한 번 없이 이렇게 인사를 하다 보니까 사실은 수원 시민의 혈세가 들어가는 공공기관에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또 발생이 돼서 이런 것들을 의회에서 한번 정책 검증을 해보자 라고 생각해서 정책 검증을 했는데 우리 수원시 공무원뿐만 아니라 주민들께서도 정말 좋다. 인사청문회가 아니고 정책 청문회를 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은 앞으로도 훨씬 잘 돼야 된다라고 생각이 돼서 꽤 많이 칭찬도 받고 또 보람도 느꼈습니다. 네, 말씀하신 정책 검증 청문이 지난 10일부터 시행이 됐는데 기대가 컸던 만큼 좀 아쉬움도 있으셨을 것 같은데 보완점이나 이런 부분 좀 보완이 돼야 되겠다 아쉬웠던 부분 있으셨습니까? 의장으로서 이제 아쉬움은 상당히 많습니다. 이제 인사청문회, 정책청문회는 사실은 여야 동수로 하기로 이제 하고 각 상임위에서 2명씩 추천해서 9명이 8명이 하게 돼 있는데 민주당에서 불참을 했습니다. 3번 하는 동안에. 그 이유가 처음에는 절차를 안 밟았다. 두 번째는 4대 4를 해달라. 그래서 저희가 마지막에는 4대 4 해준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불참을 했어요. 그래서 불참 이유가 명확하지 않는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수원시 의회 청문회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시민과 공무원 자체도 정말 좋은 거다. 그래서 검증을 통한 우리 혈세를 얼마큼 잘 관리할 수 있고 그런 능력이 있는 분들을 모시고 올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좋았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데 의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본 예산 올해 예산이죠. 심의 과정 중에서 시의회가 수원시 본 예산의 상당 부분 주요 사업을 대폭 삭감을 해서 민선 8기 정책에 마치 딴지를 걷는 듯한 제동에 걸리는 듯한 그런 보도들이 좀 나왔단 말이죠. 이런 뉘앙스의 보도들이 의회 입장에선 좀 상당히 압박이 됐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이제 압박이라기보다는 언론은 정확한 팩트를 가지고 써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면 보통 이제 한 100억에서 80억 사이에 예산 삭감을 해왔는데 저희가 이번 212억을 삭감을 했습니다. 그러면 80억 정도 준하는 거는 민주당 시장의 민주당 의장이 12년 동안 그렇게 해왔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국민의힘이 의장 되다 보니까 실제로 그러면 예산에 대해서 어떻게 한번 검토를 하고 시민을 위한 예산이 맞는지 안 맞는지에 대한 것들을 했어요. 근데 문제는 시장이 공약 사업을 거기다가 집중을 놓고 또 이제까지 해오지 않았던 것들을 넣고 이렇게 해서 수원 시의원 입장에서는 공약 사업이라고 해서 무조건 해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시민을 전부 다 유예하는 것도 아니라고 판단됐기 때문에 우리 수원시 의원과 수원시 의원 중에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상임위에서 충분히 검토를 했고 그 다음에 예결특위에서도 크게 문제없이 결정을 했는데 본회의장에서 이제 어떤 이유든 간에 다 합의된 거를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을 제기하면서 이제 시작을 해서 좀 어려움이 있었는데 어찌됐든 시민을 위한 예산이라면 저희는 무조건 해드렸고 또
예. 나름도 진행되어 왔는데 어쨌든 시장의 공약 사업들이 좀 부딪힌 적이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난해에는 개인적인 영광도 있으셨습니다. 예. 대한민국 복지TV 나눔 실천 복지대상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상 받으셨는데 나눔 실천 이 부분에서 인정을 받으셨다는 점에서 상당히 뿌듯하셨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소회 좀 말씀해 네, 주십시오. 우선 복지대상이라는 큰 상을 주신 우리 모든 것이 수원 시민의 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한편 개인적으로는 제가 문화복지 그 상임위에서 오래 있어서 그 예. 관련된 것들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수원 여성단체협의회랑 김장을 같이 했다든지 그 다음에 수해복구 평동이라는 데에 수해복구도 저희가 직접 나가서 했고 네. 또 저희 의회 차원에서 비용 부담을 해서 함께 한 것들이라 더더구나 보람이 있었고 개인적으로는 저희가 노인정이라든지 기타 차상위 계층 그리고 한부모 자녀 이런 곳을 찾아다니면서 충분히 저희 의회에서 또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도움도 함께 했고 또 그런 것들을 지원하는 정책을 많이 가져서 아마 그런 것들을 알아주시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고 이 모든 것은 수원 시민의 네. 덕분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올해도 또 상 받으시기 열심히 해주시고요. 알겠습니다. 예, 시민들에게 든든한 의회가 되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수원특례시 의회의 2023년 가고도 같은 선상에서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우선적인 올해 과제 뭘까요? 우선은 우리 수원 특례시 의회가 수원 특례시는 됐는데 수원 특례시 의회는 안 됐습니다. 하나 된 게 없습니다. 그래도 수원 특례시는 1국과 3개과가 늘어나고 그나마 이제 혜택을 받고 있는데 수원 의회는 수원 특례시 의회는 하나도 조직이나 인사나 그다음에 재정에 이런 것들이 하도 안 돼 있어서 사실은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잘 챙겨서 행안부와 우리 수원시 집행부와 함께 노력해서 그런 것들을 잘 가꾸어서 그것들이 수원시에게 힘이 되는 시민에게 힘이 되는 그런 의회를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네, 수원이 상당히 규모가 있는 단체 예,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경기도 시군의회 의장단 협의회 예. 또 회장도 맡으셨습니다. 중책인데 각오가 좀 남다르실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기도 협회장을 하면서 제가 전국도 회장단에도 임원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이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수원시 의회도 그렇지만 전국 의회도 그렇고 경기도도 그렇고 우리 의정비가 11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110만 원이 20년째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예. 이 부분을 지금 우리 행안부랑 국회의원들에게 많이 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통로를 통해서 문제점 제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의회에 대한 그 의원들의 기본은 좀 돼야 되지 않느냐. 네, 이것들이 네. 7급 공무원 중간 월급도 안 되는 이런 네. 어려운 점이 있어서 이거는 경기도 회장으로서 충분히 좀 해야 될 것 같고 경기도는 아시겠지만은 31개 시군이라 워낙 예. 많이 늘려져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어떻게 잘 하나로 모아가는 그런 힘들을 저희가 어떻게 만들어가냐 이런 것들이 회장으로서 많이 해야 될 것 같고 또 우리 31개 시군 회장님들과 또 여러 가지로 고민도 많이 해야 될 거라고 생각되고 그런 정책들을 서로 상의하면서 잘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110만 원이라고 하셨잖아요. 예. 그렇죠? 그러면 좀 현실화하려면 어느 정도 수준은 좀 보장이 저희는 돼야 한 될까요? 150 정도면 그러니까 우리 경기도 예. 의회가 160입니다. 예. 예. 그리고 저희 150이니까 그 정도면 예. 그냥 뭐 의원이 크게 그 돈 나름대로 그 의정 활동하는 데는 크게 그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다. 먹고 사는 문제 또 다른 문제고 그렇죠. 의정 활동하는 데는 뭐 150이면 정도면 예.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엔 오랜 수원의 수건 사업이자 공동의 현안이죠. 자, 뭐 올해는 해결이 가능할지 또 한 해가 넘어가는 건 아닐지 걱정스럽기도 한데 바로 군공항 이전 문제입니다. 이제 뭐 복합 국제공항 얘기 나오면서 새로운 어떤 터닝 포인트가 좀 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 뭐 올해 뭐 저는 한 10년 뭐 가까이 네, 걸릴 네. 거라고 멀리 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0년이 됐든 연도가 중요한 게 아니고 반드시 비행기 공항 이전을 해야 된다.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려고 이제 준비를 많이 하고 있는데 특히 이제 우리 대통령께서도 후보 시절에 수원에 오셔가지고 말씀을 하셨고 예. 경기도지사도 또 말씀하셨고 우리 수원시 시장도 거기에 대해서 많은 얘기와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대통령님과 도지사님과 우리 시장님이 함께하고 또 의회가 함께 한다면 네. 충분히 될 거라고 생각하고 또 돼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얼마큼 우리 수원시 의회에서도 법적으로나 또
여러 가지 사항들을 잘 지원해서 수원 시민들에게 그런 걸로 인한 좀 우리 수원시의회가 힘이 되고 또 우리 지역의 발전을 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원시 의회 국민의힘이 12년 만에 지금 다수당이 됐고 또 그래서 수원시와 의회와 또 시장님 사이에서 뭐 협치와 소통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특별한 묘책이 있을까요? 협치는 가진 사람이 하는 게 협치라고 생각합니다. 예. 예를 들어서 의회가 가질 수 있는 권한은 예산을 삭감하느냐 유지하느냐 요 기능 예. 외에는 조례 기능 요거밖에 없고 예산 편성도 시에서 하고 인사 그다음에 재정 모든 게 지평부에 있습니다. 그 지평부에서 나름대로 협치를 한다면 저희야 네. 당연히 협치를 해나가는 거고 아까 예산 말씀했듯이 예산도 시민이 원하는 그리고 시민을 위하는 거라면 당연히 해야 되는데 일정 부분의 공약에 관련된 것들을 위주로 한다고 그러면 그거는 또 다른 문제다라고 생각돼서 시민과 함께하는 예산이라면 충분히 저희가 상의하고 협치하고 그래서 수원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을 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시민들에게 사랑받고 또 인정받는 의회가 되도록 잘 이끌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중요성은 뭐 의장님뿐만 아니라 시의회가 너무 잘 알겠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 자, 이제 예정된 시간이 거의 다 됐습니다. 아쉽습니다. 곧 설 명절입니다. 끝으로 수원 특례 시민들과 또 OBS 시청자 여러분께 설 인사 당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개면연은 지혜와 또 능력이 함께하는 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수원 특례시 시민 여러분 많이 힘들고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그 코로나19의 끝자락에 있고 또 고물가, 고환율 이런 것들로 인해서 누구나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이 힘든 것들을 혼자 풀어가서는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수원시 의회와 수원시가 우리 시민과 함께하는 그런 것들을 잘 만들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거고요. 오늘도 건선시장을 갔다 왔는데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고 계십니다. 어디 한쪽에만 지중해서 될 수 있는 지원이 아니고 수원 전체에 지원할 수 있고 그런 것들을 만들어갈 수 있는 것들이 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힘드신 거 혼자 짐지지 마시고 우리 수원시 의원과 수원시 공무원들과 함께 짐을 나눠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거고요. 그렇게 되다 보면 올 한 해는 처음은 힘들어도 가을 겨울 되면 훨씬 행복한 우리 수원시민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 그걸 믿고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 시민들께서 믿고 맡기시면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수원 특례시 김기정 의장님과 말씀 나눴습니다. 의장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뉴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더 알찬 뉴스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